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그럼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NBA 역사상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 한 명인 크리스 폴. 그가 은퇴 시즌 친정팀 LA 클리퍼스에서 맞이한 것은 화려한 피날레가 아닌 처참한 굴욕이었습니다. 우승을 꿈꾸던 팀에서 그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버려졌습니다. 레전드에게 등 돌린 클리퍼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12월 5승 16패라는 충격적인 성적 속에 클리퍼스는 크리스 폴과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구단의 무례한 심야 통보와 일방적인 결정은 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과연 폴의 완벽주의적인 리더십이 팀을 망치는 독약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클리퍼스 구단이 레전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을까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충돌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휴스턴 로켓츠 시절 제임스 하든과 극심한 불화를 겪으며 팀을 떠났던 사건과 이번 클리퍼스 논란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클리퍼스가 폴과 결별을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로렌스 프랭크 사장의 말처럼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적합하지 않음 뒤에는 폴의 타협 없는 리더십 스타일과 팀의 문화가 충돌한 복잡한 내부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폴은 팀의 부진에 대해 선수들, 코치진, 그리고 심지어 경영진인 프런트 오피스까지 가차없이 비판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내부 소식통들은 폴의 비판이 너무나 전방위적이고 강렬해서 팀 전체가 압박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폴의 이러한 비판은 득이 되기보다 해가 되었습니다. 클리퍼스는 평균 연령이 높은 베테랑 팀이었습니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 선수들에게 폴의 비판은 동기부여가 아닌 잔소리 혹은 폄하로 느껴졌습니다. 폴은 팀의 기강을 잡으려고 했지만 나이든 동료들은 그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디 애슬레틱 등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폴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타임아웃 상황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선수였습니다. 그의 지적은 종종 다른 선수들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특히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폴이 리더로서 올바른 말을 하고 있을 때도 그의 톤이 너무나 강렬하고 비난조여서 팀 전체가 위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지난 시즌 50승 32패로 서부 컨퍼런스 5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 않았죠. 부상자가 많았고 팀 전체적으로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부진이 계속됐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의 잔소리와 비판이 더욱 심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치진과 불화였습니다. ESPN 보도에 따르면 터란루 감독은 폴과 몇 주 동안 말을 하지 않는 사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록 루 감독은 우리는 대화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팀의 성적 부진 속에서 폴이 로테이션에서 제외되자마자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명확합니다. 폴의 통제는 코트 위 전술 결정까지 미쳤습니다. 댈러스전 당시 카와이 레너드는 클레이 탐슨 수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이를 초과한 상황이었죠. 타임아웃이 불린 후 폴은 레너드에게 몸 상태는 어때? 탐슨 수비 계속해도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 팀원들에게 너네가 레너드에게 스위치해줘 라고 지시했고 레너드는 탐슨을 따라가지 않고 존 콜린스와 스위치했습니다. 그러나 수비 코치 제프 벤건디는 이 상황을 월권 행위로 간주하고 격분했습니다. 벤건디는 팀 수비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폴에게 다른 곳에서는 수비 전술을 바꾸는 재량권이 있었겠지만 이곳은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후문입니다. 폴은 벤치로 밀려나자 코치진에게 공격 시스템 개선과 더 많은 움직임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구단 내부 소식통은 폴에게 라커룸 변호사 행위를 멈춰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클리퍼스는 폴의 강한 성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적 부진의 압박 속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존재를 제거하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정점은
클리퍼스 구단의 아니라고 무례한 대처였습니다. 클리퍼스 프런트 오피스는 애틀란타 원정 중이던 저녁 11시경에 폴을 만나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곧이어 폴은 새벽 2시 40분에 자신의 SNS에 방금 집에 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올렸습니다. 데이비드 알드리지 기자는 클리퍼스 결정에 대해 절대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클리퍼스는 폴이 돌아오기 전부터 그의 다루기 어려운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 경쟁을 위해 그를 다시 영입했다면 그의 성격이 문제가 되었을 때 관계를 정리할 책임 역시 구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리퍼스는 가장 무례하고 서툰 방식으로 폴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폴이 리더십 문제로 팀을 떠나는 드라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충돌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가 휴스턴 로켓츠에서 제임스 하든과 함께 뛰었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폴과 하든은 함께 뛰면서 휴스턴을 서부 최강팀으로 만들었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코트 밖에서는 매일 갈등이 터져 나왔죠. 이들의 충돌은 리더십의 문제 이전에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크리스 폴은 퓨어 포인트 가드로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선호합니다. 반면 제임스 하든은 당시 리그를 지배하던 아이솔레이션 중심의 공격을 펼치는 선수였습니다. ESPN의 팀 맥마흔 보도에 따르면 폴의 가장 큰 불만은 폴이 공을 잡고 있을 때 하든이 공격에 참여하지 않고 관전했으며 심지어 하프코트도 거의 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폴의 관점에서는 하든의 태도가 노력 부족이자 프로답지 못함으로 비쳤습니다. 폴은 마이크 덴토니 감독에게 아이솔레이션 대신 더 많은 모션 오펜스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덴토니 감독은 폴의 요구를 이해했지만 섣불리 바꾸지 못했습니다. 공격의 효율성 면에서는 하든의 아이솔레이션이 당시 리그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팀은 승리했지만 라커룸에서는 통제와 자유라는 두 리더십 철학이 매일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폴이 클리퍼스에서 했던 것처럼 하든에게도 지나치게 직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계속해서 쏟아냈다는 점입니다. 하든은 폴의 끝없는 잔소리와 코칭에 빠르게 지쳤고 그의 불만을 지저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9년 플레이오프 탈락 직후 라커룸에서 완전히 파국을 맞았습니다. ESPN 보도에 따르면 두 선수는 거의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갈 정도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폴은 하든에게 약속했던 만큼의 노력과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고 하든은 폴에게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든은 데릴 모리 단장에게 폴과 함께 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구단 경영진에게도 라커룸이 폴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후문입니다. 하든은 원래 느긋하고 자신의 게임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폴은 집요하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며 끊임없이 높은 기준을 요구했죠. 결국 이 통제적인 리더십과 자유로운 슈퍼스타의 스타일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하든은 폴이 없을 때 누리던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클리퍼스 때와 마찬가지로 휴스턴은 결국 폴을 내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든과 결별은 슈퍼스타의 파워가 작동한 결과였고 클리퍼스에서의 결별은 프런트 오피스의 통제가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폴의 완벽주의적이고 타협 없는 리더십이 팀의 주요 갈등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명확한 평행 이론입니다. 폴은 2025-26 시즌을 끝으로 NBA 은퇴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리퍼스에서 불명예스럽게 팀을 떠나게 됐지만 폴은 발표한 대로 이번 시즌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폴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다음 팀에 합류해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ESPN의 크리스 헤인즈 기자는 폴이 여전히 매일 체육관에 있거나 훈련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의 결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수의 팀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폴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렛 시겔 기자는 미네소타 팀벌브스와 휴스턴 등이 폴의 영입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폴이 어떤 유니폼을 입고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어려움을 겪은 그의 마지막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